안녕하십니까. 관계법규 이재입니다. 이번 시간은 네 번째 시간으로 저희 요새 건축 제한의 완화, 공개 공지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저희가 지금 건축법과 관련된 각종 제한 규정들을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데, 저 건축주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건축물 건축 시에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완화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서 공개 공지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주시는데요. 여기 공개 공지는 건축물에 딸려있는 부속 공원을 공개 공지라 하고, 시민들에게 항상 개방되어 있는 공간을 말하게 됩니다. 가끔 저희가 백화점 주변 보게 되면 파우라 시설이 갖추어진 것 보신 적 있죠? 그러한 것들을 공개 공지라 현재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개 공지는 원래 시민들이 365일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법을 개정하여 연간 60일 범위 내 판촉 활동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념 정의와 관련되어 연간 60일 이내 문화 행사를 열거나 판촉 활동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끔 탤런트들을 모아서 불러와서 팬 사인회 여는 것 보신 적 있죠? 그러한 것들이 공개 공지의 하나의 기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개 공지는 시민에 대한 휴식 공간으로 도심에 제공되고 있는데요. 개별 건축물 중에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설치할 조건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먼저 의무 확보 대상과 관련되어 장소에 있어서는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공개 공지 확보 대상 지역인데요. 저희가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래서 도시지역은 개발 용도이고 관농자인 경우는 비개발 용도이다, 그렇게 구분한 적이 있죠. 그 중에 도시지역은 건축물의 건축 형태에 따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녹지지역은 비개발 용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통 북한산이나 관악산 주변 일대가 녹지지역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 중에 주거지역은 주택이 많이 건축되게 되는데, 그러한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단독택을 주로 건축하는 곳을 전용 주거지역이라 하고,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택을 많이 건축하는 것이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주상 복합 건축물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준주거지역이라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세 가지 용도 지역 중에 전용 주거지역은 의무 확보 대상이 못 됩니다. 사실 공개 공지를 설치할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규모가 연면적 합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전용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규모의 건물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공개 공지 확보 대상 지역이고요.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 그리고 근린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으로 현재 구분하게 되는데, 그 중에 중심 상업지역은 도심 지역이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런 상업지역 전부에 있어서는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공장의 형태에 따라 종합공장이 위치한 곳이 있다고 하면 전용 공업지역이고요. 그 밖에 일반 공장이 건축되어 있는 곳을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준공업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 전용 공업지역과 일반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워낙 공장이 많다 보니까 공해가 심각합니다. 그렇게 공해가 심각한 곳에 공개 공지 설치하는 것은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준공업지역만 공개 공지 확보 대상 지역인데, 저희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역사 주변에 있어서는 주상 복합 건물이 꽤 많고 공장보다는 상업 공간으로서 이용되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방문한 사람들이 많은 준공업지역에 있어서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곳에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공개 공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의무 확보 대상 건축물로서 1. 연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농산물 유통시설 제외, 운수시설, 여객용시설만, 업무시설과 숙박시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로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도시화 가능성이 큰 곳에 연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의 6가지 용도의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탤런트 안문숙이라는 분 알고 계시죠? 그분하고 좀 비슷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직업은 종업원입니다. 그리고 성은 판씨이고 이름은 문숙입니다. 그래서 종업원 판문숙이라고 하면 종교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숙박시설 이러한 6가지 용도에 있어서는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이 지문이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탤런트 안문숙씨 팬클럽에 한번 가입할 필요 있겠죠. 그래서 저희 안문숙 가시면서 종업원 판문숙으로 기억해 놓는다고 하면 공개 공지를 확보할 6가지 용도의 건축물을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판매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특례를 하나 보셨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있어서는 의무 확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저희 가락시장이나 노량진 수산시장 방문하다 보면 여름철에는 악취가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에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이용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농수산물 판매시설에 있어서는 의무 확보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면 어떤 방법을 설치하는지, 그래서 기준에 관한 사항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공개 공지를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 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공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공개 공지 설치하게 되면 조경 의무를 면제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 면적을 공개 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공개 공지 설치한 만큼 조경 면적을 면제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규제를 완화하게 된다고 하면 해당 건축물에 적용될 수 있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 규정을 1.2배까지 완화시켜주게 되는데요. 저희가 하나 구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각종 규제 완화와 관련되어 용적률과 높이 제한 규정을 완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적률, 높이 제한 외 갑자기 건폐율을 완화시킨다고 하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먹습니다. 여기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건축 면적을 말하는데요. 하나의 도로를 따라 여러 필지의 대지가 존재할 때 만약 이곳에 건폐율 50%가 적용되게 된다면 이러한 곳에 건물 건축하면 대지의 면적이 100이라고 하면 최대 50까지 건축할 수 있죠. 그리고 대지의 면적이 200이라고 하면 1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건폐율을 만약 80으로 완화 조정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100일 때는 80까지, 200일 때는 160까지 건축할 수 있는데 이렇게 건폐율을 완화하게 된다고 하면 종전보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이 서로 가까워지게 되죠. 이러면 바람 잘 통하지 않고 너무 가까이 건물이 건축되게 되면 햇빛 잘 들지 않죠. 이렇게 건폐율을 완화하게 된다고 하면 삶의 환경이 그만큼 열악해집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대상이 못 되고요. 오직 용적률만.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게 있는데요. 만약 저희 주변에 5층짜리 건물을 본 적이 있다고 하면 그곳은 100% 정도의 용적률이 적용된 것이고요. 15층짜리 아파트가 만들어진 거 보신 적 있다고 하면 200에서 250% 정도의 용적률이 적용될 때 15층 정도의 건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용적률이 300% 정도라고 하면 건축물의 규모가 30층 또는 35층의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용적률이 완화되게 된다고 하면 건물이 좀 높아지고 분양하는 면적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용적률에 대해서는 완화 대상이지만 건폐율은 완화 대상이 못 된다. 그런 구분을 하나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개 공지 확보하게 되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 규정을 1.2부분에 완화한다더라. 그런 구분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실 게 저희 특별 건축구역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주십니다. 지금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은 건축 제한과 관련된 각종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이제 함께 보실 것이 특별 건축구역입니다. 여기 특별 건축구역이라고 하는 용어 보시니 특별하죠? 저희 주변에 초고층 건축물이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개발 사업을 촉진할 목적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주는 제도가 특별 건축구역 제도인데요. 최근 삼성물산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빌딩을 두바이에 만들어 놓은 것 기억나시죠? 그래서 버즈 두바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해외 각국에서는 그러한 초고층 건축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저희가 그와 관련된 연습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면 해외 각국에 많이 수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설계,